네, 반갑습니다.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입니다. 오늘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은 삼성 원전 20년 만의 기회입니다. 7월 이 종목 10배 뜁니다. 원전 수출 저평가 대장주 탑3 공개하니까요.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꼭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이전에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가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빠른 성장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구독자 53,400명이고요. 우리 6만 명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만 명 구독자 이벤트로 구독자분들한테 너무 감사한 마음에 최근에 2차 전지가 이슈가 있었는데 2차 전지 시장 전망과 관련주까지 총 정리한 자료집을 무료로 나눠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자료가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어떤 자료집이냐면은 제가 직접 만든 리포트입니다. 2차 전지 관련된 시장 전망과 관련주까지 정리한 리포트이기 때문에 이건 직접 정리한 거니까 다른 데서 받을 수 없고요. 꼭 제가 드려야 받을 수 있으니까 모두 무료로 받아가시면 좋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상들 많이 찍어드리고 있으니까 이 영상들 꼭 시청하시고 우리 유튜브 구독 버튼 그리고 영상 좋아요 그리고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다 말씀을 드리고 나는 기법 강의에도 관심 많아요 하시면 맨 아래에 저희 상한가 차트 연구소 유튜브 구독과 영상 시청까지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원전입니다. 계속해서 이슈가 될 수밖에 없고 성장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슈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일단은 최근에 계속 집중되고 있는 게 뭐냐 한다면은 CPI에 대한 발표입니다. 소비자 물가 지수고요. 일단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가 왜 중요하냐라고 한다면 인플레이션이 지금 시장의 핵심입니다. 인플레이션이 잡히고 있느냐, 안 잡히고 있느냐가 핵심입니다. 왜? 오늘 금리 인상도 금통위에서 빅스텝을 진행을 했죠. 왜 빅스텝을 진행했겠습니까? 당연히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CPI 발표가 지난달보다 더 높게 나온다면은 7월 FOMC에서 금리 인상이 또 한 번 자이언트 스텝이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고 추가적으로 9월에 있는 FOMC에서도 더 강력한 금리 인상이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CPI 소비자 물가 지수가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여기서 핵심적인 거는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또는 그 인플레이션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들이 상당히 중요한 걸로 보이고 있는데요. 그 해결을 위해서 이번 삼성전자의 이 원전이 20년 만에 기회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7월 10배까지 성장이 나올 수 있을 만한 원전 수출 저평가 종목 정리해 드리니까 집중해서 배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아시겠지만 최근에 러시아가 유럽에 천연가스 공급을 중단을 하면서 상당히 지금 이 인플레이션에 좀 더 압박을 가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시면 러시아가 독일을 통해 유럽에 천연가스를 공급하는 파이프라인인 노르트 스트림 1을 11일에 봉쇄를 했고요. 정기 점검을 위해 10일 동안 가스 공급이 중단될 예정이지만 각국 정부와 시장 기업들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천연가스 봉쇄 기간이 장기화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비가 아니라 이거는 그냥 어떻게 보면 보복이라고 보는 게 맞다라는 거죠. 그래서 노르트스트림 1 운영사인 노르트스트림 AG는 오전 6시부터 천연가스 공급량이 줄어들기 시작해 몇 시간 안에 완전히 중단될 것이라고 밝혔고요. 러시아와 독일을 연결한 노르트스트림 1은 매년 550억 세제곱미터 수준의 천연가스를 러시아에서 유럽으로 수송을 합니다. 그래서 이 파이프라인은 전체 용량의 40%를 줄였는데 독일의 지멘스 에너지가 캐나다에서 사용 중인 장비에 반환을 지연했다라는 이유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냥 이거는 이유를 그냥 갖다 붙여서 그냥 제재를 하는 거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문제로. 그래서 유럽 국가들은 러시아가 정비 기간을 연장해 천연가스 공급을 더 중단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고 겨울과 에너지 위기를 대비해 저장소를 채우려는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 에너지 장관은 러시아가 예정된 정비 기간을 넘겨 노르트 스트림 1 봉쇄를 연장할 가능성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들은 더 이상 가동할 수 없다고 말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러시아가 에너지를 정치적 압박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누가 봐도 그렇게 느끼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러시아는 앞서 루블화로 에너지 대금 지급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일부 유럽 국가를 상대로 또 공급을 중단한 바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네덜란드가 지난해 7월보다 약 400% 천연가스 가격이 올라가는 모습도 있었죠. 그래서 이 부분들을 본다고 한다면은 상당히 지금 이 유럽은 이 러시아 천연가스 공급 중단 사태에 대해서 우려가 심하고 오케이 여름까지 넘어갑시다. 근데 겨울이 지금 위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구나. 러시아가 유럽 국가들의 지금 가스를 중단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그 우려가 굉장히 심해지는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름은 괜찮지만 이게 만약에 정말 겨울로 넘어간다면은 정말 이거는 이 블랙아웃이 모든 나라가 들어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구나. 아니 근데 이거는 그냥 조금 과장해서 나온 거 아닙니까? 실제로 그런가요? 실제로 그런가를 확인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유로화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러시아 에너지 위기에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영향에 유로화가 20년 만에 1유로당 1달러로 내려왔다라는 거예요. 유로의 가치가 내려오고 1달러의 가치가 올라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유로 미국 달러입니다. 보시면은 계속해서 유로화가 떨어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좀 더 싼 가격에 유로를 살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1달러와 1유로가 이제 교환이 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오후 3시 현재 달러 대비 유로 환율은 1유로에 1.001달러를 기록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유로화와 달러의 가치가 거의 같아진 것으로 2002년 12월 이후 20년 만에 최저치라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습니다. 연초 환율이 1유로당 1.13달러 수준이었던 것에 비하면은 대략 14%가량 하락을 했고 유로화 가치가 역대 최저치였던 때는 2001년 5월로 1유로당 0.85달러였습니다. 그래서 유로화 가치가 약세를 보이는 이유는 당연히 에너지 공급을 줄이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거기에 따른 인플레이션 영향, 리스크가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난 2월 우크라이나 침공한 이후 금융무역 러시아에 대한 전방위 제재에 나섰고 거기에 따른 보복 조치로 천연가스의 용량을 40%를 그 이상을 줄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거의 4분의 1 수준에 대한 노르트 스트림을 막아버렸고 그래서 그 제재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난 4월 말부터 러시아는 가스 대금을 불부러 결제하는 아까 얘기한 부분에서 폴란드, 불가리아, 덴마크, 네덜란드 등 공급량을 줄인 상태고 그래서 가스 공급 감축이나 중단이 어느 정도 예견돼 있었던 일이라고는 하지만 좋지가 않다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코로나 대유행 시기 각국이 실시한 경기 부양책과 공급망 교란의 여파로 역대급 인플레이션을 겪는 상황에서 긴축 기조로 돌아섰는데 천연가스를 비롯한 에너지 가격 상승은 물가 상승을 더욱 부채질할 것으로 보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가는 오르고 경기가 침체되는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도 나아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뭔 소리냐라고 한다면은 보통 이제 물가가 상승하고 경기가 침체되는 경우를 우리는 스태그플레이션이라 합니다. 인플레이션과 그다음 스태그네이션이 이제 함께 합쳐진 단어가 스태그플레이션이고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말 그대로 물가 상승 자체가 수요로 인한 물가 상승이 아닌 원가 상승으로 인한 물가 상승이 이뤄지고 그 원가 상승에 대한 물가 상승이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버는 돈이라든가 경제 또는 삶이 나아지진 않았어. 그러니까 돈을 더 안 씁니다. 그래서 오히려 물가는 올라가는데 돈을 안 쓰니까 경기가 침체되는 그래서 이거는 우리 스태그플레이션 상태 이건 정말 최악의 상태라고 얘기를 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북미 지역 외환 전략 책임자인 바이판 레이는 노르트 스트림에 재가동할 여부가 시장의 가장 큰 관심사다라고 얘기하고요. 가스 공급이 재개되지 않을 경우 유로화 가치는 추가적으로 하락한다. 대략 얼마까지? 0.95에서 0.97. 2001년도가 최저가 0.85였는데 거의 지금 근접한 0.9, 0.97까지 1.15에서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번 달에도 또 7월에 기준금리를 자이언트 스텝 할 가능성이 높다란 부분에서 또 유로화의 가치가 떨어질 가능성이 높고 달러의 가치가 강세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지금 유럽은 뭐다? 20년 만에 위기를 겪고 있는 상태입니다. 뭐 때문에? 아, 이게 그냥 장난으로 위기가 아니라 20년 만에 뭘로? 에너지로 인한 위기를 겪고 있고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리스크를 겪고 있는 게 현실이다라는 거죠. 이게 뭘로 볼 수 있어요? 예, 유로화로 볼 수 있다. 유로화가
1달러당 지금 1유로가 교환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환율이. 대한민국 환율도 많이 올라갔습니다. 1,300원을 넘어간 수준이지만 유로도 그만큼 많이 가치가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리스크가 현실화되고 있는 상태구나. 알겠습니다. 확인됐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여기서 중요한 게 뭡니까? 어떻게든 간에 지금 에너지를 그러면은 좀 안정화시켜야 일단은 인플레이션이 해소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해소라 부르기도 힘들겠지만 안정화 어쨌든 시킬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EU에서 어떤 결정을 내렸습니까? 다들 알고 있을 거예요. 바로 원전과 천연가스를 친환경으로 넣어버렸죠. 왜? 천연가스가 아무 데서나 안 들어오니까 원자력을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를 그린 에너지로 넣지 않으면 원자력을 친환경이라고 얘기하지 않으면 사실상 유럽은 에너지가 정말 딴 데서 가져올 데가 없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원자력을 어떻게든 끌어왔다라는 거죠. 유럽 의회가 천연가스와 원자력 발전을 지속 가능한 녹색 분류 체계 텍소노미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원전과 천연가스가 텍소노미에 포함이 되면은 해당 분야에 대한 녹색 금융 투자가 활발해지고 그 뜻은 뭐다? 원전에 투자가 활발하게 들어갈 수 있다라고 유럽에서 정식적으로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정된 텍소노미는 내년 1월 1일부터 진행이 되고요. 상임위원 두 곳은 지난달 15일 천연가스 원자력을 포함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진행을 했는데 일단은 본회의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포함을 하기로 결론 났습니다. 그래서 원자력과 천연가스가 이 텍소노미에 포함이 됐다는 것은 친환경 그린 에너지로 인정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만큼이나 원자력 발전으로 투자가 확대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크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 가지 뭐 충족될 조건이 좀 있긴 합니다만 신규 원전은 2045년 이전에 건설 허가를 받아야 하고 2050년까지 고준위 핵폐기물 처분장 운영을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된다. 그리고 더 안전한 사고 저항성 해결료를 사용해야 된다. 그러니까 원전에 대해서 조금 더 안정적인 설비와 안정적인 연료를 사용한다는 조건 하에 진행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유럽 국가들이 한숨 돌리게 됐고요. 예, 뭘 한숨 돌리게 됐냐? 에너지가 이제는 원전을 닫을 뻔했는데 다시 쓸 수 있게 됐으니까 괜찮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유럽이 이번에 사실상 상임위원회에서 원전을 그린 에너지로 인정 못합니다 라고 결의가 났을 때 다들 좀 불안했어요. 근데 20년 만에 위기가 오다 보니까 EU에서 어떻게든 간에 원전을 이 투자를 진행하기 위해서 텍소노미에 포함을 시켰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그 의지를 우리가 확인했다라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그래서 이번에 어떤 것들이 진행이 되냐?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또는 대한민국에 있는 기업들 또한 이걸 기회라고 노리고 지금 원전에 대한 투자라든가 원전에 대한 직접적인 이슈가 계속해서 나아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친원전에 대해서 건설업계도 상당히 빵끝이다. 현대건설, 삼성물산, 대우건설 본격 드라이브가 들어갑니다. 아 유럽에서 텍소노미 친환경 들어갔대 원전. 아 이제 본격적으로 투자해. 유럽에서 돈 많이 들어올 거야 라고 얘기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친환경 정책이 본격적으로 드러나면서 원전 산업 핵심 원천 기술을 보유한 건설사들의 행보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선진 기술을 보유한 외국 기업과 손잡고 원전 사업의 경쟁력 제고와 시장 선점을 하기 위한 모습으로 보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기사가 언제 나왔냐면 13일 기사입니다. 예, 가장 최근 기사죠. 13일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대통령 업무 보고를 통해 2024년까지 신한울 3, 4호기 건설 재개, 원전 일감 규모 확대 등을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원 대책을 진행하기로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쭉 내려가면은 금융 R&D 지원 규모를 연내 1조 원 이상까지 확대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건설 업계도 원전 사업에 본격적인 드라이브를 거는데 국내가 아니라 글로벌적인 원전 사업입니다. 건설사들은 단순히 대형 원전 시공 사업의 재개를 넘어서서 국내에서는 생소한 원전 해체 그리고 SMR 사업 영역을 확대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가장 적극적인 기업으로 보자면 현대건설이고요. 원자력 원천 기술 확보를 비롯한 전 분야로 사업 영역을 확장시키면서 글로벌 진출을 가속하기 위한 원전 사업 로드맵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건설은 5월 미국의 웨스팅하우스사와 대형 원전의 글로벌 사업 공동 참여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고요.
이미 국내 기업 최초로 미국형 대형 원전 사업의 글로벌 진출 기반을 마련했다는 얘기가 나와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웨이스팅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정말 가장 큰 원자력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전 세계 약 210호기 정도를 건설했습니다. 매출로 따지면은 거의 한 1000조 가까이 매출이 나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국내 업계가 진출하지 못한 원전 해체와 SMR 분야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상태고요. 전 세계 440여 원전 중 199기가 영구정지 원전이지만 해체 작업을 완료한 원전은 21기뿐이다. 그러니까 나머지도 해체하고 다시 써야 된다는 거야. 그리고 SMR은 대형 원전 대비 상당히 안정적인 원전입니다. 규모는 600조 정도 되고요. 그래서 현대건설이 뉴욕의 홀텍사 소유의 인디안 포인트 원전 해체 사업의 협력 계약을 또 체결을 하고 원전 해체 부분에서도 기대감을 좀 가지고 있는 부분이고요. 대우건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전 종합 솔루션 기업으로 성장을 꿈꾸고 있고 특히 SMR 소형 모듈 원전 분야에서 과감한 투자가 들어가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원자력 유관 시설 및 연구용 원자로 등 신규 건설 분야에서 능력을 갖추고 있는 상태고 원전 계속 운전을 위한 성능 개선 사업, 사용후 연료 손해 중간 저장 시설이라든가 등등의 SMR 그리고 원전 이 지속 가능한 사업을 위한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고 확인할 수 있고요. 아까 얘기했던 삼성도 당연히 열심히 진행 중입니다. 삼성물산의 건설 부분 대표는 5월 존 홉킨스 뉴스케일 파워 대표를 만나서 글로벌 SMR 사업 진행한다고 미리 얘기를 했었고요. 루마니아라든가 동유럽 SMR 프로젝트의 공동 협력을 진행을 합니다. 이상기후, 탄소 중립 등 전 세계 산업 패러다임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새 정부의 원전 드라이브까지 이어지면서 건설사들이 설계 시공 해체까지 토탈 솔루션 시장이 열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미국 원자력 규제위원회의 설계나 인증을 획득하고 상용화에 가장 근접해 있는 회사가 삼성물산이다. 그러다 보니까 삼성물산이 가장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그다음 현대건설, 대우건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물산부터 시작해서 이번에 친원전 정책 이슈가 나와주면서 유럽으로서의 진출, 유럽의 글로벌적인 이 원전 영향력을 끼치겠다라고 발표를 한 거죠. 근데 이게 왜 가능했냐? 아까 얘기한 대로 20년 만에 위기가 왔기 때문에 찬물 더운 물 가릴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삼성, 대우, 현대 모두가 기회라 생각하고 적극적인 투자와 적극적인 진출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아 그렇구나. 근데 뭐다? 거기에 따라서 기업만 집중하는 게 아니었어요. 정부에서도 발표가 지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미운 오리였던 정부에서 K 텍소노미 포함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전이 친환경 에너지로서 유럽과 똑같이 들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죠. 보시면은 친원전 기조에 따라 원자력 발전에 대한 정부에서 이 K 텍소노미 배제 결정이 뒤집힐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그 이유는 EU가 텍소노미에 포함한 것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언제 환경부는 원전을 포함한 K 텍소노미 수정안을 8월쯤 발표할 예정입니다. 확인해 놓을게요. 첫 번째 8월에 K 텍소노미 관련해서 이 원전 포함을 발표를 할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환경부는 녹색금융 활성화를 촉진하고 탄소 중립 사회로 나가기 위해서 2년에 걸쳐 마련한 이른바 한국형 K 텍소노미를 발표를 했는데 원전이 없었어. 근데 이번 K 텍소노미에 유럽이 원전을 넣으면서 같이 넣을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예상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원전이 들어가면 뭐가 좋은데 녹색 위장 행위를 하는 기업을 걸러내 순수 친환경 사업에 대한 투자 자금 유입을 촉진한다. 그러니까 원전에 돈이 많이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KT엑소노미 배제 결정은 사실상 원전이 만드는데 몇 조씩 들어가니까 투자가 들어오면은 상당히 긍정적이라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 아마 KT엑소노미 포함이 기정사실화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 그렇구나. 이번 유럽에 따라서 정부도 KT엑소노미의 포함 발표가 곧 진행할 예정이다. 그 이유는 방금 얘기한 대로 원전은 건설하는데 오래 걸리고 플러스로 돈도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결국 시간이 돈이고 돈이 많이 든 만큼 돈이 훨씬 더 다른 사업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가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KT엑소노미에 들어가야 원전 건설이 좀 더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거 확인 가능하다. 아 그러면은
포함될 가능성이 높겠네요 라고 우리 확인할 수 있고요. 그뿐만 아니라 일단 기존에 원전 생태계도 복원해 라고 이번에 발표가 나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산업장관 단독 보고받은 원전 생태계 족속히 복원 지시입니다. 그래서 원전 생태계를 족속히 복원하고 일감을 조기 공급해라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마드리드를 찾아 폴란드, 체코, 세일즈를 진행했고요. 하반기 전력 수급에도 만전을 기하라라고 업무 보고를 또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상황이라든가 또는 신한울 조기 건설이라든가 이제 진행을 해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이 정확한 내용이 뭐냐면은 이게 정확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보고가 이거죠. 신한울 3, 4호기 2024년 착공 1년 당겨줬고요. 올해 원전 일감 1,300억 규모로 확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원전 일단은 애초에 이 기업들도 살리고 그 다음에 원전도 늘리고 왜냐면 원전만 늘리면 뭐하나 기업들이 망하고 있는데 그래서 기업의 이제 매출도 좀 올려주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상부상조입니다. 윤석열 정부 산업경제 핵심은 원자력 발전입니다. 원활한 에너지 공급 측면에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원전 생태계 회복을 통해 신규 일자리 창출, 원전 세일즈를 통한 국부 창출 등등으로 극대화를 좀 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뭘 하자라는 거야. 그래서 보시면 일단은 27.4%인 원전 발전 비중을 30% 이상으로 확대한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신한울 3, 4호기는 환경 영향 평가를 즉시 개시해오는 2024년에 착공에 들어간다라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기존 원전들도 계속 운전 멈추지 않고 계속 돌린다라는 이제 이 정책으로 돌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자리 같은 경우에도 수출 동력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고요. 일단은 원전을 하려면은 기업들이 살아야죠. 그래서 원전 산업 생태계 복원과 원전 세일즈를 위해 일감은 당초 825억 원에서 400억 원 증액한 1,300억 원으로 확대를 합니다. 일감을. 아니 근데요. 뭐 10배 정도 성장한다더니 그 10배는 어디서 나오나요? 라고 물어보신 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결국에는 언제? 지금부터 약 2, 3년 안에 1조 원 이상의 금융을 지원하는데 일감을 1조 원 이상으로 늘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약 1,000억 대인데 일감이 현재 1,000억 대까지 늘릴 예정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현재 800억 대야. 근데 이거를 몇 년 안에 2년에서 3년 안에 몇 대로 1조 원대로 늘리겠다. 몇 배? 10배 이상으로 수주를 늘리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구나. 그럼 충분히 보다. 기업의 매출이 10배 이상 는다라는 거는 다른 기업의 성장도 10배 이상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수주를 10배 이상 늘린다는 거니까. 확인했습니다. 그 원전 10기 수출하는 거는 원래 목표 계획이었고요. 그래서 이번 이 텍소노미 관련해서도 다시 얘기가 나와주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구나. 보다 신한울 3, 4호기 2024년 1년 땡겨서 착공하고 그 다음에 원전 일감 1,300억 원 규모에서 1조까지 10배 이상 늘리겠다라고 발표를 했다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10배 이상 늘고 그 다음에 원전 건설 당기고 노력하는 거 알겠어. 근데 맨날 우리가 유럽 가가지고 좀 해주세요 부탁하고 우리 거 좀 골라주세요 부탁하고 이거 너무 일방적인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오고 가는 게 있어야죠. 그래서 이번에 어디 두 나라에서 유럽에 모두 대한민국에 방문을 하는 방한을 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죠. 이겁니다. 영국하고 체코가 잇따라 고위급이 대한민국에 방한을 하고요. 그 이유는 K 원전 러브콜이다. 그래서 원전을 아마 체코나 이번 영국에 수출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보시면 영국 산업장관과 체코 상원의장이 다음 달 8월 달입니다. 잇따라 한국 찾습니다. 자국 정부의 원자력 발전 확대 기조에 따라 한국과 원전 협력을 논의하기 위함이다라고 정확하게 얘기를 했고요. 신규 원전을 건설 추진 중인 영국과 체코가 세계적으로 경제성과 기술력 인정받는 한국에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는 거죠. 일단 첫 번째 콰텍 영국 기업 에너지 산업 전략부 장관은 2022년 8월 말 한국을 방문하고요. 이찬양 산업통상부 자원부 장관과 회담을 갖고 양국 원전 협력 방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장관이 한 8월쯤 족속한 시일 내에 방문할 예정이라 보고 있고요. 산업 장관이 직접 한국을 찾는 건 K원전의 기술력을 인정했기 때문이다. 그 얘기 중에 안 빠지지 않는 게 바라카 원전이죠. 아랍에미리트. 당연히 긍정적이라 보고 있고요. 그뿐만 아니라
국제에너지기구에 따르면 한국 원전의 건설 단가는 킬로와트당 3,717달러로 주요 경쟁국인 미국과 프랑스보다 2배에서 3배가량 낮다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한국이 3,717달러인데 미국이 11,638달러, 프랑스가 7,809달러. 상당히 몇 배다? 2배도 아니에요. 이거는 거의 뭐 4배, 5배도 비싸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게 제일 낫더라. 기술력도 좋은데 싸니까. 싸고 좋은 게 없다 하지만 한국이 싸고 좋더라 라고 얘기하는 거고, 방안을 계기로 한국 원전 수출 가능성도 높아질 전망이다라고 보이고 있고요. 이뿐만 아니라 체코도 똑같습니다. 신규 원전 건설국 중 영국만 한국의 러브콜 부르는 게 아니라 밀로시 비스트르칠 체코 상원 의장이 이끄는 체코 경제대표단은 2022년 8월에 똑같이 한국을 찾아 이 장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국내 원전 관계자를 만나서 8종 규모의 원전 러브콜을 보낼 예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기대감이 큰 상태고요. 정부 협상이 임박한 체코 원전 수주전에 속도를 내고 있는 상태고, 지난달 말 한수원이나 두산 등등 팀 코리아를 꾸리고 체코 관련한 원전 수출 기대감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정확히 얘기를 하자면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번 8월 달에 첫 번째 환경부에서 K텍소노미 친환경 원전 포함 결정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8월에 영국의 에너지 장관 방문이 있고요. 8월에 체코 상원 의장 경제 이제 대표단들이 방문이 있습니다. 다 뭐다? 원전 러브콜을 위해서. 그럼 얘기하는 게 8월에 원전 이슈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럼 충분히 보다 지금부터 당연히 원전 이슈를 또는 원전 관련주를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 중에서도 보다 원전 수출과 관련될 때마다 움직였던 애들. 그래서 지금 정리해드립니다. 원전 수출 관련주 정리를 해드리고요. 최근에 제일 많이 움직인 종목들입니다. 첫 번째가 오르비텍이고요. 얘 요즘 대장이에요. 바뀌었습니다. 2등이 보성파워텍 밀렸죠. 두 번째가 한신기계, 일진파워. 그 다음에 요즘 빠지지 않는 종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G2파워입니다. 그리고 우리기술. 이렇게 일단 관심을 두고 보자라고 말씀드리고 대장이 바뀌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전 수출 관련주 이렇게 중요한 거 알겠습니다. 최근에 인플레이션 영향 그리고 20년 만에 유럽에서 날아온 기회로 인해서 왜 원전 기대감이 있는 거 알겠는데, 이뿐만 아니라 원전도 친환경이지만 진짜 친환경인 아까 전에 5만 명 구독자 이벤트로 2차 전지 시장 전망과 그다음 관련주 총정리 자료집을 무료로 나눠주신다고 하셨는데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또는 당일 급등이 예상되는 단타 종목이라든가 당일 상승할 수 있을 만한 예상되는 종목을 무료로 좀 나눠주세요 하시는 분들, 또는 장 시작 전에 급등이 예상되는 뉴스라든가 시황을 무료로 좀 정리해주세요, 또는 테마주라든가 매매법이라든가 강의를 좀 무료로 나눠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김동석 대표가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어디서 나눠드리고 있냐라고 한다면 바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고요. 100%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어플입니다. 그래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100%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는 어플이니까 어디서 다운받을 수 있냐? 각 스마트폰 안에 내가 아이폰을 씁니다. 그러면 앱스토어에서 다운로드 가능하고요. 갤럭시를 씁니다. 그럼 구글 플레이나 플레이 스토어에서 무료로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에 접속을 하시고요. 거기서 뭐라 검색하냐? 들어오신 다음에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 검색을 하시고요. 그럼 이렇게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이 화면에 뜨게 됩니다. 100% 무료로 어플 설치가 가능하고요. 꼭꼭꼭꼭꼭꼭 무료로 설치를 하셔라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무료로 설치를 하시고 나면은 이렇게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이 화면에 뜨게 됩니다. 100% 무료로 가능한 어플이고요. 당일 리얼 추천주가 당일 급등 예상되는 종목을 무료로 알려드리고, 극비 분석이 장 시작 전 시황을 무료로 정리를 해드리고요. 극비 자료가 테마주라든가 매매법이라든가 무료로 좀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5만 명 구독자 이벤트 자료집은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당일 리얼 추천주 누르시고요. 들어가시면은 저희가 5만 명 감사합니다 해서 자료를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집 누르시고요. 들어가시면 100% 무료입니다. 무료로 다운로드 가능하니까요. 꼭꼭꼭 다운로드 받아가셔라 말씀을 드리고요. 이 자료집뿐만이 아니라 아까 얘기한 대로 저희 매일매일 7월 14일, 13일, 12일, 11일, 18일 추천주 매일매일 무료로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14일 추천주도 무료로 확인하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고요. 이뿐만 아니라 급비분석에서는 장 시작 전 시황을 올려드립니다. 해외 증시부터 국내 이슈까지 장 시작 전에 올려드리니까 이것만 봐도 다른 이슈 볼 필요가 없고요. 극비자료는 테마주라든가 매매법을 올려드립니다. 최근에 게임주 이슈가 있었죠? 그 게임이 왜 움직였고 어떤 종목이 있는지까지 정리를 다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여러분들은 다른 이슈, 다른 종목을 볼 필요가 없고 여기 나온 대로 최근에 이슈됐던 거 또는 이슈가 됐었던 종목들 다 정리해놨습니다. 무료로 확인하시고요. 100% 무료 어플이니까 종목, 시황, 테마주 전부 다 무료로 알아가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고요. 이뿐만 아니라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커가고 있습니다. 우리 구독자 6만 명을 향해 달려가고 있으니까요. 우리 유튜브 구독, 영상 좋아요, 그 다음에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